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26명입니다. 앞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 강행한 사례를 모두 합한 30차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 대참패 쇄신용으로 꺼내든 소폭 개각을 통해 내세운 장관 후보자 꼬라지를 보면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도자기 밀수 의혹에 이어 2일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지원금을 받아 딸들과 함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혜숙 후보자가 참석했던 학회는 총 6회로 약 4,316만 원의 경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혜숙 후보자가 참석한 학회 장소와 일시가 후보자 두 자녀의 해외 출입국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회는 미국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휴양,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학회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 학회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회 참석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1,600여만 원이 지원된 미국 하와이 출장의 경우 날짜별로 학회 참석이라고 적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면담자, 수집자료, 출장 결과, 획득 정보란이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학회가 열린 국가와 날짜는 임혜숙 후보자의 두 자녀가 출국한 날짜, 국가와 같습니다. 다른 결과 보고서도 대부분 작성란에 공란이 많고 학회 참석이라고 적힌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는 연구 논문 쪼개기 등 연구윤리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 당적 보유 등 각종 자격 논란에 이어 국가 예산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등 도덕성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내세운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노형욱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과거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관 후보자들이 다 이 모양이다. 한 명은 부인 절도, 한 명은 부인 밀수, 또 한 명은 나랏돈으로 가족 해외여행, 참 다양합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중립적 인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추천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권을 향해 울산시장 선거처럼 개입하고 공작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현직 여당 의원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여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의 대선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라며 결국 대선을 울산시장 선거처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이 김계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계현 원내대표는 아직은 시점상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와 내일 문재인과의 오찬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밥만 먹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심이란 전혀 없고 가식적으로 밥 한 끼 하는 게 소통인 줄 아는 문재인, 단지 언론에 보여주기식 협치인데 굳이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김계현 원내대표의 냉철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김여정 꼬복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북조선 김여정이가 이날 오전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일 오전 북조선 김여정이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비난했습니다. 북조선 김여정의 비난에 화들짝 놀란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답했는데요. 그 이후 경찰청까지 나서 김창룡 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찰은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에게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치안 총책임자는 김여정이 입증되네 크크. 문재인 씨 이게 말이 되냐라며 대통령이 옥류관 주방장과 동급인데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 대통령부터 기절초풍하고 자빠지는 거지. 경찰총장 같은 거야 북조선의 2등병이라도 되나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왜 이럴 땐 주권국 안 따지는 거죠? 그 참 희한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혹시 백신 돌려막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더디기만 한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 신규 1차 접종을 어제부로 중단했습니다. 2차 접종 수급 불안이 이유였습니다. 1차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쾌듯 2차 접종 분량을 끌어쓰다 생긴 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봐서도 국민 목숨을 건 백신 돌려막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젠 가지가지하는 현 정부 코미디 정부구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XXX 정부 만약 이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이랬으면 난리가 나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등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이 난리법석 떨면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거다. 정말 좌파 쓰레기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이고 이 쓰레기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위대한 유산은 국민들에게 좌파는 무능하고 선동질만 능숙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각인시키는 거였습니다. 특히 좌파 중에서 새치 혓바닥으로 혹세무민자라는 작자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을 향한 야권의 출연료 논란 제기에 대해 김어준의 출연료가 TBS 사장보다 높다고 유체 이탈 화법으로 공격한다. 이는 손흥민 연봉이 왜 감독보다 높으냐고 공격하는 것과 같고 재벌 총수 수입이 왜 대통령보다 높으냐고 엉뚱하게 잠꼬대를 하는 것과 같다고 아주 이치에 처맞지도 않은 비교질을 해가며 또 말장난질을 처하고 자빠졌는데요. 정청래 이 양반아, 손흥민이나 재벌 기업 총수가 국가 혹은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연봉 받았나? 사기업과 국민 세금을 구분 못하는 이런 자가 국회의원 하는 게 대한민국 현 수준입니다. 몽영훈님, 항상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의 TV를 위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그것도 한 달에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